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결혼할 뻔한 남자와 파혼한 사연입니다. 당시엔 남친은 30세이고 저는 29세였는데 서로 사귄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남친이 프로포즈를 빨리도 해왔습니다. 저도 기다렸던 터라서 무조건 예스라고 했었죠. 남친은 저와 결혼을 결정한 뒤로는 남친 가족들에게 엄청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당장에 남친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다가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참 다정다감하시고 따뜻한 분이시라면서 저를 보자마자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하면서 가볍게 남친 엄마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친 엄마가 아들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좀 긴장이 되더군요. 미래의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첫인상을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다길래 아마도 보수적이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찢어진 청바지에다 그럭저럭 편해 보이는 옷들만 입었어요. 그런데 완전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고 남친이 말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남친과 남친 엄마가 함께 집에서 식당으로 일찌감치 나온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와서 기다릴 요량으로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톡을 보냈더니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2층 예약된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보같이 눈치껏 늦게 올 일이지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혹시나 옆에 계시는 남친 엄마가 들을까 싶어서 꾹 참고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얼른 화장을 고치고 원배무새를 다듬고 돌아서서 화장실을 막 나가려는 찰나에 맞은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한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른 화장실에서 나와버렸어요. 하필 오늘 같은 날 재수없게. 그 아주머니는 다름 아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어요. 다행히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얼굴 전체를 성형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건 당연했어요. 성형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이라도 마주쳐도 못 알아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2층 계단으로 올라서 예약된 방으로 넣고 했더니 남친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친 엄마는 잠깐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2층 화장실에 가셨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남친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공손히 인사드릴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아까 봤던 중학교 담임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바로 남친 엄마라고? 저는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났던 실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결혼할 남친의 엄마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까 그 화장실에서 봤는데 그 아가씨네. 아이고 참 이쁜 아가씨네. 처음 뵙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참 고민이 되더군요. 지금 당장은 뜯어고친 얼굴 덕에 못 알아보겠지만 뻔히 제가 그 옛날 담임쌤을 못 알아본 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인데 어떻게 하나는 내적 갈등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급한 메시지가 와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서는 급히 나왔습니다. 남친은 음식 주문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통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씁쓸하더군요. 모처럼 맘에 맞는 남친을 만나서 행복했었는데 하필 중2 담임쌤의 아들이었다니 남친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얼굴을 잠깐이라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 아니 김경수 선생님은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준 분이셨어요.
사춘기였던 그 예민하고 질풍노도우 시기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두고두고 기억이 날 만큼 저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겉돌면서 몇몇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애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김경수 선생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셔서 월말 학력평가나 기말 학력평가에서 반평균 성적이 항상 1등이기를 원했습니다. 전학년 담임을 맡아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으셨다면서 상중하로 반을 따로 갈라서 반장을 따로 둘 만큼 반평균 성적을 올리는데 집착하셨습니다. 저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모두가 하위 그룹에 속했어요. 김경수 선생님은 늘 하위 그룹에 있는 저희들에게 압력을 넣으셨죠. 너네들이 반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하면 각오해라. 라고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곤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라서 한참 예민할 때 이런 김경수 선생님이 강압적인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는 우리 하위 그룹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고 보이지 않게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과의 사이를 벌려놓음으로써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하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근시안적인 교육 방침이었는데 그렇게 쪽팔림을 당하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하위 그룹만 남아서 자습을 더 하고 가게끔 했어요. 남아서 보충학습이란 명목으로 자습을 더 하고 간다는 사실이 그때는 왜 그래도 창피하고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못해서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었고 상위와 중위 그룹에 속한 애들이 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학교 성적이 연연하지도 않는 자유 영혼이었어요. 꼴등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늘 성적이 뒤에서 몇 번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선생님은 늘 제가 타겟이었어요. 마치 제가 시험지에서 몇 개 더 맞추면 반평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시험 때마다 저에게 과목별 목표 점수를 세우게 했고 공부하는지를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간섭이 너무 싫었어요. 자존심도 매우 상했었고요. 김경수 선생님의 이런 노력 탓에 하위 그룹의 다른 친구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했었는데 반평균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저 때문인 것이라고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고 강당에서 농구를 할 때 저는 배가 아파서 의무실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의 소지품들이 다 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의심을 받고 교무실까지 불려가서 제 가방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평소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반 평균까지 까먹는 제가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담임선생님은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정용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의심을 하니까 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의심하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았었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제가 훔쳤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저를 믿어줬지만 반 친구 대부분은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저를 슬슬 피해 다녔고 제 앞에서는 물건들을 꽁꽁 숨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만든 담임선생님을 절대 평생을 두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한 거라고요.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던 제가 그때서야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제가 교내 IQ 탑 10에 오를 만큼 IQ 성적은 좋았다더군요. 최하위 그룹인 제가 그런 IQ가 나올 리 없다고 하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선 오류인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참 선생님들의 선입견은 어쩜 그리도 똑같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증오하면서 말이죠. 워낙에 최하위 성적이었던 터라서 성적은 금방 올랐습니다. 눈에 띄게 오르자 담임선생님도 매우 놀랐어요. 금방 하위 그룹을 벗어났고 중위 그룹에 도달했었죠. 학년이 끝나는 기말고사에서는 드디어 상위 그룹에 올랐어요. 모두가 놀랐었죠. 학년이 바뀌어도 저는 여전히 담임선생님을 원망하고 경멸했습니다. 지나가도 인사도 하지 않고 꼿꼿이 지나칠 정도였죠. 물론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필 남친 엄마라니 정말 싫었습니다. 남친에게 톡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엄마랑 둘이서만 식사해라. 그리고 커플 반지는 돌려줄게. 너랑은 결혼 못하겠다. 남친은 정말 좋아한 거는 사실이었지만 파혼의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의 트라우마로 남게 해줬던 남친 엄마와는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친 엄마와의 악연이라면 틀림없이 남친과도 악연으로 끝날 게 뻔하니까요. 갑자기 남친 엄마를 보자마자 나가서 파혼하겠다는 저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남친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경수 선생님이 싫은 만큼 김경수 선생님의 아들과 결혼도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가 묻거든 그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친과 헤어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원동력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의 경솔한 행동과 선입견이 정당화되거나 상쇄될 수는 없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인연이 엮어서 좋은 인연이 되기는 어려운 법이니 글쓴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의 열정이 다소 미약한 글쓴이에게 의도치 않은 오해와 상처를 주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선생님도 마냥 완벽하지만은 않은 인간이다 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